채팅창 왜 안 뜨지? 피곤하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오인균입니다. 네. 어디서부터죠? 인사부터 드릴게요. 유튜브 토토로님, 네. 이상민님, 두진이, 방금 보고 온 두진이, 켈리님, 그 다음에 마스터우님, 네. 네, 저는 주말에도 운동했어요. 토요일날은 제가 이제 운동을 시켜주는 친구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경비를 보는 경비인가? 청와대 경찰인데, 일주일에 한 2번, 1번씩 밖에 레슨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피지크를 나가서 도봉구민회관을 갔다 왔습니다. 네. 결과는 탑6 안에 들었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키하고 몸무게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급이 키만 보기 때문에 이제 운동 경력이 짧다 보니까 사이즈는 좀 많이 작았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그날 주차 딱지를 끊었지만 그 친구의 노력과 그리고 끈기 있고 그 무대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만족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경비가 아니라 경호 아닐까요? 그쵸? 권영님 안녕하십니까. 김희정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는 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어떤 중량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제가 이제 진짜 운동하는 모습이 아니고 제가 이제 운동하는 루틴,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저녁에 제 개인 운동을 따로 할 거예요. 따로 할 거면서 오전에 대신 그 부위에 대한 그 운동의 순서에 대한 거를 제가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대답 같은 거라든지 제가 이제 질문에 답변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벤치프레스를 먼저 가겠습니다. 물통 새로. 가짜 운동은 아니고요. 사실 이 운동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쉽게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운동을 한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왜냐면 제 운동을 방송을 통해서 제가 메인 운동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질문을 제 몸만 생각하자니 사실 저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제 몸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또 방송을 생각하자니 제 운동만 할 수는 없고, 또 이제 제 몸만 생각하자니 방송을 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좀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안 보여드리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한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왜 이렇게 하면 오늘 월요일이라 말이 잘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면 왜 이런 순서로 하는지, 그리고 왜 쟤한테 적합한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유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비 맞대요. 맞아, 경비 맞잖아요. 경호는 사람을 지켜주는 거고 경비는 청와대 자체를. 인스타 보니까 다른 제품 보충제 드시던데, 제가 루니콜몬 제품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제이커틀러 보충제 모델을 하고 있지만 그날 보충제가 없었어요. 근데 먹긴 먹어야 되겠고, 같이 운동한 친구가 루니콜몬 제품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스푼 먹어도 될까? 그랬는데 제 친구가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김희정님께서 아직도 몸이 많이 아프세요 하셨는데, 아니 아프진 않아요. 근데 다 낫는데 잠을 또 잘못 자서 지금 담이 와가지고, 제가 일단 첫 세트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와.
무게를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지만 제가 10kg만 올릴게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이제 팔 길이, 어깨 넓이, 그리고 가슴의 이제 넓이, 두께 이런 게 다 틀려서 다 똑같이 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젖꼭지 선상에서 이제 뭐 3, 4cm 이렇게 내리는 방향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가슴이 좀 폭이 작은 사람들은 젖꼭지보다 더 아래로 내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슴폭의 가슴이 이렇게 이게 높이라고 봤을 때 넓은 사람들, 그러니까 높이가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젖꼭지보다 위에 내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 폭이 좀 작은 사람, 가슴이 유난히 좀 이 높이가 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젖꼭지 맞추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꼭지보다 좀 밑으로 내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제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말로는 하지만 저만의 이론이지 이게 100%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남을 가리키면서 해왔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100%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 홍예린 선수가 오늘 방송 있었어? 오늘 방송했어? 근데 왜 못 봤지? 왜 못 봤지? 어디가 가? 집에? 잘 가. 오랜만에 보네요, 홍예린 선수. 네. 요즘에 잘 때 날씨가 많이 덥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수분 섭취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면서 보통 이제 땀을 500에서 한 1, 2소 정도 흘린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더 더운 날은 더 많이 흘리겠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 때문에 따로 공부하시나요? 저는 따로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로 따로 공부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 따로라는 게 없어요. 저는 정말 착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한 거 빼고는 공부한 적이 없어요.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도서관 가는 게 유행일 때는 저도 이제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도서관을 따라가죠. 그냥 놀러. 저는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따라합니다. 홍예린 선수가 아니라 홍혜린이죠. 방송 잘 봤습니다. 친한가요? 하셨는데 방금 어때요? 친해 보였어요? 저만 생각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친하다고 생각을 해요. 혜린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방송 때 운동하는 게 끝인가요? 아니면 방송 끝나고 더 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중량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저녁에 운동을 하려고 해서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녁에 제 메인 운동을 하려고 이제 그 루틴만 순서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한 세트 더 하고 가슴에 벤치프레스에 대한 질문을 지금 많이 하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아이고. 저는 벤치프레스를 할 때 좀 좁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벤치프레스 할 때도 삼두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삼두가 좀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좁게 잡는 편이고, 제가 좀 넓게 잡으면 어깨가 조금 불편하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팔 길이가 넓거나 가슴이 좀 넓은 사람들은 넓게도 많이 잡아요. 김현범님께서 서준님 요즘에 운동할 때 옷 벗고 하는 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제가 유행에 민감하지만 모든 걸 따라하진 않습니다. 저한테 어울리는 것만 따라해요. 도성화는 저한테 어울려서 따라했고요. 운동 후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하세요? 운동 후에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깨끗한 음식으로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시즌이어도 사실 조금 깨끗한 음식으로 많이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게 뭐 지저분한 음식이라 그래서 막 여기 밖에 있는 걸 주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클린푸드라고 하는 개념의 음식들인데, 지금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여름이다 보니까 대신 운동 끝나고 나서 운동 때 땀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나시면 잠시만요. 아까도 좀 넣었어요. 아, 괜찮아. 네, 괜찮아. 운동 끝나고 나시면 땀을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좀 나트륨 섭취해 주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이웃집 투토러님께서 벤치프레스 가슴 자극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바에, 그러니까 보통 들었을 때 약간 어깨 넓이보다 살짝 벌어지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님께서 벤치프레스를 하면 유독 어깨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운동을 덤벨로 많이 하는데 어깨 아낄 수 있는 팁 있나요?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 좀 넓게 잡으면 어깨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좀 한번 좁게 한번 잡아보세요. 조금 더 좁게. 마스터 우님께서 선명한 아랫가슴과 가운데 골이 나오고 싶습니다. 팁이 있을까요? 선명한 아랫가슴과 가운데 골은, 선명한 아랫가슴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지방을 걷어내면, 이제 커팅을 통해서 하면 아랫가슴이 나오고요. 대신 이제 디클라인도 해야 되고 딥스도 해야겠죠. 그 관련된 운동을 꾸준히. 그리고 가운데 골은 어느 정도 가슴이 운동했을 때 어디 부위가 제일 먼저 생성이 되냐면 이쪽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이 안쪽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부터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가슴이 좀 얇은 사람들은 이 안에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슴 운동을 꾸준하게 통해서 근육량을 늘려서 이 안까지 채워버리시면 돼요. 벤치할 때 팔꿈치를 꼭 상체 아래로 내려야, 팔꿈치 상체 아래? 이렇게? 이게 누워있는 상태면 이렇게요? 당연히 이 정도는 내려야죠. 네. 너무 이완이 안 되면 수축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벤치프레스 근육 이완 수축 집중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플라이 계열보다 어려워서요. 벤치프레스보다 플라이 계열이 더 어렵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원조인트 운동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가슴은 플라이 할 때가. 왜냐면 둥글게 말리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벤치프레스를 아시다시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벤치프레스에서 얻어가는 게 거의 한 80-9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자리를 옮겨서 인클라인으로. 가슴 운동할 때 보통 몇 세트 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벤치프레스 많이 할 때 한 12세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클라인 뭐 4-5세트, 뭐 그 다음에 덤벨 4-5세트 뭐 이런 식으로 이용. 그러니까 저는 그냥 메인 운동, 첫 번째 하는 운동이 무조건 메인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부위별로 메인 운동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한 7세트 이상씩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메인 운동에서 이제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는 제가 습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초보자면 벤치프레스만 해도 가슴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클라인, 디클라인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면 뭐가 있어야 위에도 생기고 밑에도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운동들을 열심히 하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김현번님께서, 석훈님께서 윗가슴을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노인근 선생님도 윗가슴을 많이 하시나요? 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석훈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저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가슴이 좀 약한 사람이라면 저는 인클라인을 대체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대신 인클라인을 해도 각도를 높게 한다든지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고요. 북극남자 TV님께서 오인근 선수의 몸무게 얼마 정도 하시나요? 하셨는데, 지금 한 95, 6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인클라인 각도는 어느 정도 잡나요? 요즘 45도보다 낮게 가주는 게 유행인데 라고 하셨는데, 그 45도보다 밑에 각도는 예전부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운동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바디빌딩이라고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많이 따라 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디빌딩이 자체가 이제 되게,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정말 선수들만 하는 사람들만 했는데, 뭐 따로 선수, 그냥 일반인 거의 구분 없이 많이들 시합에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도봉 구민회관 가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종목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굳이 보디빌딩 시합이 아니더라도 클래식도 있고, 피지크, 뭐 여자 같은 경우 뷰티바디, 뭐 비키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모델,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몸을 만드는 것도 많지만 자신의 체형에 맞게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신의 체형이 클래식인데, 나는 무조건 보디빌딩 나가야 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해서 만족은 하겠지만, 그 등수라든지 내 몸이 보디빌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디빌딩을 뛰게 되면 조금 이제 남들한테 뒤처진다고 해야 되나? 뒤처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아무래도 이제 나가면 성적이 계속 좋지 않게만 나오면 기분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한 세트 더. 한 세트만. 아이고. 매 시간 나오는 질문이네요. 몸무게 몇이세요? 2번 햄버거 몇 개 드세요? 햄버거 2개에 몸무게 96kg. 아마 이제 서서히 조금씩 오를 것 같아요. 이제 잘 챙겨 먹으려 하니까. 제 키는 185 정도. 네, 맞아요. 185, 이제 거의 190이 다 돼가고 있어요. 매주 크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한 175였는데 이제 거의 19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모님께서 인부님 안녕하시냐, 오인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운동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인클라인 너무 세분화시켜서 좀 혼란스러운 것 같다고. 혼란스러워 할 필요 없어요.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가슴 운동도 여러 가지 팁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 게 다 각자 틀려요.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한테 맞춰서 하세요. 누구 걸 따라했는데 이건 별론데 다음 사람 걸 따라했어요. 별론데 다음 사람 걸 따라했을 때 정말 잘 맞으면 그 세 번째 걸로 하시면 돼요. 혼란스러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무작정 다른 사람들 운동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걸 보고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몸 좋은 사람 걸 따라해도 그 사람처럼 되진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하고 같이 운동했을 때는 좀 틀려지죠. 그 사람하고 같이 운동했을 때는 왜냐면 쉬는 시간, 그 다음에 뭐 이제 운동의 패턴, 그리고 이제 운동의 이제 스킬, 그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좀 틀려질 수 있지만 비디오나 이런 걸 보고 따라할 경우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저는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요. 네. 이병국님께서 윗가슴이 가장 힘든 것 같다고. 아무래도 벤치프레스보다 이제 뭐 가슴 쪽에 들어가는 힘이 이제 조금 나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들 수 있죠. 운동님께서 오인근 선수는 운동하실 때 운동 부위 말고 다른 근육을 개입은 최소화시키는 스타일이 아닌가요? 타근육 개입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스타일인가요? 운동을 잠깐만 물 한 잔 먹고. PPI 물통 저도 있습니다. 제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부럽지 않아요. 제가 석호도 하나 줬어요. 운동님께서 타근육 개입이라고 하면 뭐 가슴 운동할 때 뭐 삼두 보조 근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근육이면 어떤? 개인적으로 이제 보조되는 근육들은 저는 사용을 해요. 최대한 사용을 하는데 이제 타근육이라고 하는 게 혹시 보조 근육이 아니라 다른 부위라고 하면 저는 대체적으로 개입을 안 시키려고 하죠. 강대훈님께서 요즘 어깨 운동 유행이잖아요. 숄더 프레스나 레이지 할 때 오인근 선생님 팁이 어떻게 있을까요? 하셨는데 팁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숄더 프레스를 하면 이 뭐라 그래야 돼? 옆으로 봤을 잠깐만요. 자꾸 걸리네. 이제 보통 저는 운동 동선을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등 받침대가 있으면 이렇게 등을 받친 상태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일자로 세워놓는 게 아니라 약간 눕혀놓는 거죠. 그래서 내 가슴이 정면이 아니라 약간 하늘을 보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상태. 그러면은 내 고개가 자연스럽게 이 척추랑 똑바르게 두면 자연스럽게 위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턱이나 입 쪽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어깨보다 이 팔꿈치는 뒤로가 일자가 아니라 약간 앞으로 나오게 돼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입으로 내리려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 약간 고개를 상체를 약간 가슴 자체를 흉부를 약간 들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전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거 심 넘어갔네. 그리고 레이즈 할 때는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조인트 운동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팁을 주자면 어깨만 쓰게끔 하죠. 손목이랑 팔꿈치를 이렇게 피게끔 못해요. 그러니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걸 막습니다. 근데 대신 업라이트 로우 식으로 하는 레그 프레스를 레이즈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구부리는 게 맞죠. 그거에 대한.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원조인트 운동으로 그대로 옆으로 날릴 때는 이 팔꿈치 각도가 항상 변하지 않게 저는 그거를 항상 포인트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승모 같은 경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승모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좀 약한 사람들은 레이즈 할 때 승모가 조금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이야기해서 잡아나가는 거고 너무 막 고정을 시키려고 일부러 그러진 않아요. 인클라인 벤치 할 때도 숄더 패킹 하시나요? 하셨는데 숄더 패킹이란 자체를 저는 사실 그 개념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고정시키고 한다는 개념을 당연히 중량이 들어가면 숄더 패킹을 해도 당연히 풀리는 게 당연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숄더 패킹을 통해서 이제 견갑골을 많이 이제 집어넣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 숄더 패킹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견갑만 최대한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빠지지 않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 잡고 들어가서 최대한 그것만 많이 생각을 하죠. 이웃집 뚜트러님께서 완전 귀여움이십니다. 윤종묵 선수는 완전 그나마 아버지 같은데 오인근 선수는 친근한 동네 형 같아요. 종묵이는 아버지가 맞습니다.
딸이 있는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느낌이 나고, 저는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이제 뭐 등 운동을 한다든지 잡아서 이제 끌어올리는 운동을 할 때 스트랩을 매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많이 생각하는 게, 전환을 많이 안 쓰려고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바는 꽉 잡습니다, 제가. 그래야 제가 봤을 때는 이 손목이라든지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다 그렇게 시키죠. 마스터님께서 날벼락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다 빠지는 게 없다고. 말도 안 돼. 누가 친구냐고요? 일단 북극남자, 저도 체중을 많이 늘리며 운동하는데 오인근 선생님처럼 근육을 늘리고 있는데 흉근이 커지는데 왜 그런 거죠? 흉근이요? 대흉근? 가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한 세트 보여드릴게요. 누운 상태에서 견갑골 고정하는 팁. 저는 운동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발을 잡기 전에 먼저 만들어놔요. 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잡죠. 그 상태에서 등을 꽉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그대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견갑이 빠질 일이 없어요. 흉곽을 들어준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호흡이 빠져버리고 내 가슴이 죽어버리면 견갑이 당연히 빠지고 팔로만 운동을 하게 돼요. 네. 그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호흡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항상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흉곽을 들은 상태에서 호흡을 너무 길게 내뱉으면 당연히 아무리 들라 그래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여 마시는 거는 최대한 들여 마시고, 그 다음에 내뱉으실 때는 그냥 올라가서 짧은 시간 동안 그냥 침 뱉듯이, 침은 뱉지 마시고요. 침 뱉듯이 내뱉으면, 저는 그 정도만 뱉어도 운동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산소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고 내뱉어야 뭐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윤종묵 선수랑 잠시만요. 네, 방송 중이니까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네네. 방송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종묵이랑은 친구예요. 82년 개띠. 네, 제가 형은 아닙니다. 종묵이도 형이 아닙니다. 벤치프레스 바 이동은 수직이죠. 네, 무조건. 그리고 이제 인클라인 할 때 보통 이제 쇄골뼈에 내리시는 분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밑에다 내리는 편이에요. 윤재필님께서 종묵이랑 석호랑 저랑은 셋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석호랑은 안지는 지금 한 2년 좀 넘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디빌딩 시작하면서 다 이제 얼굴은 알죠. 그러니까 저 선수가 누구다 하는데 동갑인지 몰랐어요, 사실. 석호도 그렇고 종묵이도 그렇고 저희 또래라는 거를 몰랐어요. 제 또래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말 같이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알게 됐죠. 덤벨 프레스도 옆에서 보면 수직이에요. 근데 정면에서 볼 땐 수직이 아니죠. 근데 사실 수직인 거예요. 수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건지 수직인 겁니다. 왜냐면 접었다 피는 동작에서 이게 덤벨 바벨보다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팔은 내 어깨에 붙어 있죠. 그래서 수직으로 올려야 일직선상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아주는 게 아니에요.
모으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으는 개념이 되면 제일 먼저 어깨만 쓰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중량을 할 때 자기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팔이 모으면서 하니까 이 중량감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확 떨어져 버려요. 일자로 미는 거예요. 일자로 밀어주는 거예요. 네, 내 손바닥을 통해서. 디클라인이나 딥스 비중은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비중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운동을 하시면서 그냥 내가 본인이 잘 되는 만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딥스를 더 잘하고 싶은데 디클라인까지 갔어요. 벤치프레스 뭐 그냥 바 운동만 한다고 치면 벤치프레스 뭐 인클라인 디클라인을 했는데 너무 많이 힘을 빼가지고 딥스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딥스 먼저 하셔도 돼요. 네. 이창훈님께서 풀업은 제가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풀업을 할 때 어깨 통증이 오는 게 올라갈 때 이렇게 돼서 그래요. 팔하고 이 견갑골이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깨 쪽에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풀업을 하지 마시고 랩풀다운을 통해서 이 견갑을 모아주는 동작을 많이 연습을 하세요. 굳이 이제 풀업을 못 하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웨이트를 많이 하다 보면 얼굴이 좀 둥글둥글보다 좀 더 각지는 게 멋지게 되나요? 강경무님 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마다 다 틀려서. 근데 다이어트 하면 둥글둥글해질 수가 없죠. 덕거리 300개님께서 외국 영상 보면 벤치프레스 내릴 때 사선으로 내려주고 올리라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시는데 원래 이론상으로는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해머 스트렝스나 그런 기구들이 약간 위로 돼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자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벤치프레스를 할 때 사선으로 올리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고 그 체형이 잘 맞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 중에 거의 못 봤어요. 사선으로 올리는데 가슴이 볼륨감이 좋고 그런 사람들 거의 못 봤습니다. 강대웅님께서 운동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헬스 초보가 벌크업을 한다면 한 세트 기준으로 저중량보다는 고중량에서 다시 저중량으로 가는 게 적당한가요? 고중량만 계속 하는 것이 적당한가요? 운동량을 채운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100kg를 목표를 두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100kg를 들었을 때 거기까지만 들었는데 사실 가슴 운동에 그렇게 심한 자극이라든지 오지 않았다. 근데 그 무게 이상 들지 못했을 때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지칠 때까지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운동량을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했던 대로 항상 남이 100kg 만약에 피라미드 세트로 올라가고 딱 끝내고 다음 종목 가고 뭐 4세트 하고 좀 끝내고 다음 종목 간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운동을 무조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그게 스타일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몸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도 아니면 다른 사람도 무조건 그거를 똑같이 한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남들을 운동을 시킬 때 무조건 제 방법을 똑같이 하진 않아요. 일단은 저도 당연히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봤으니까 시켜는 보죠. 근데 그 사람한테 맞지 않으면 방법을 다시 바꿉니다. 운동 방법 등으로 근육 모양이 바뀔 수 있나요? 하셨는데 체형은 바뀔 수 없지만 근육 모양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근육이 커지면서 그 부위에 대해서 더 집중을 많이 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방법 그리고 내가 했던 방법이지만 조금 변질돼서 하는 방법들은 근육 변형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감기용님께서 보조자 없이 벌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무게를 많이 못 들게 되는데 다른 좋은 방법 있을까요? 하셨는데 좋은 방법 벌크업을 한다고 해서 무게를 막 딴 사람들처럼 막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스쿼트를 큰 운동 부위를 하는데 남들이 10kg, 5kg씩 올라가는데 나도 그렇게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한 2.5 이렇게 올려놔도 중량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중량에 욕심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바 항상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처음 운동했을 때 많이 깔렸어요.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깔리는데
이 안전바가 없으면 다치겠죠. 근데 이 안전바가 있으면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자신감이 많이 생깁니다. 북극남자님께서 다른 선수들 좀 혈관이 보이게끔 하고 싶은데 혈관이 안 보이네요. 왜 그런 거죠? 다이어트가 좀 덜 됐거나 지방이 아직 좀 많거나 좀 체질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체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다이어트 된 상태여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혈관이 진짜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체질인 것 같기도 해요. 잠깐만, 덤벨을 갖고 와서 가볍게 제가 인클라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섯 엉덩이 수만 여섯 그렇죠. 일곱 이게 유지가 돼요. 여덟. 인클라인 일단 하면서 그대로 든 상태에서 들고 견갑골 넣어주고 모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자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리는 지점 약간 이제 어깨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약간 덤벨을 약간 틀어줍니다. 이렇게 C자 모양으로 그다음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자로 그냥 할 때도 있고 이제 중량이 올라가다 보면 좀 짧게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다 끝까지 이 뭐라 그래야 돼 삼두를 쫙 펴줘서 사실 좀 가벼운 무게 때는 완전히 관절을 다 펴서 가슴에 자극을 최대한 느껴주는 그러니까 짜주는 느낌이죠. 쉽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웃집 토토리님께서 오산 가면 양푼이 매운집 한번 꼭 먹어볼게요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단 한 분도 가신 적이 없어요. 장난이고요. 오셔서 만약에라도 오산 사시는 분이나 수원 사시는 분, 뭐 가까운 데 사시는 분 있으시면 만약에 저희 가게를 간다,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그냥 제 선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뭐 저랑 동갑이시면 제 친구 혹은 제 후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맛있는 걸 많이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통 이두 운동할 때 팔꿈치 고정하고 올리는 거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덤벨을 90도 올리고 팔꿈치를 10도에서 20도 올리는 게 이두 운동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거 각도기 갖고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90도, 10도, 20도 이거 어떻게 정하죠?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팔꿈치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두할 때는 잘못된 표현이죠. 팔꿈치를 고정하면은 이걸 어떻게 들어요? 이게 고정 아닌가요? 이거는 팔꿈치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고정시켜야 팔꿈치가 이 상한 이두 쪽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막는 건데, 근데 사실 덤벨 컬이라든지 바벨 컬도 사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두가 저는 팔이 항상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고립을 시켜서 운동을 하려고 해요. 갈비찜 아들내미는 맞는데 이게 매운 갈비찜이라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먹어요. 못 먹겠어요. 매워서. 저보다 제 오산 선후배 형들이, 제 친구들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창윤님께서 몇 분할 운동하시나요? 저는 이제 비시즌에는 5분할로 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날은 제가 약한 부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같은 날은 오전에 거의 하체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제가 인클라인 이렇게 하고 벤치프레스 하고 인클라인 하고 덤벨 프레스까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끝나면 지금 여기는 디클라인을 만들어서 못하지만 디클라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형벤치 다시 한번 이런
플랫 덤벨 운동을 하죠. 마스터님께서 오산 무서운 동네인데 해서 오산이 왜 무섭죠? 어떻게 오산 어떻게 알죠? 아, 정서방님께서 안녕하세요. 어제 시합장에서 인사드렸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제 예, 뵀어요 어제. 예, 맞아요. 우산 운동장,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근처 맞습니다. 덤벨 플랫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벤치프레스랑 거의 동일하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랫은 약간 어깨선상에서 거의 일자로 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자국,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린 상태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중량이 많이 들어가면 짧게 더 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죠. 플랫에 이 허리만 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더 견갑 쪽에 더 집중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고정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등을 더 대는 거를 꾹 눌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 4분 남았네. 각도 차이는 자극점 차이인가요? 그쵸. 각도는 이제 근육의 이제 그 위치, 자극되는 위치가 좀씩 틀려지는 거죠. 인클라인, 디클라인, 뭐 벤치프레스. 그래서 저는 인클라인도 사실, 그러니까 그냥 벤치프레스도 사실 같은 각도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디클라인처럼 할 때도 있고 약간 인클라인처럼 할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인클라인만 각도를 변형하지 마시고 모든 거를 약간 변형을 한번 줘보세요. 그럼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조금 뭐 벤치프레스 할 때 어깨 개입이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디클라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바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벤치 할 때 밑에다 이렇게 조금 밑에다 뭐 덤벨 5kg짜리 한 2개 정도를 개어 놓으시면 약간 이제 각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 손이 밑으로 올라가면 어깨가 더 이렇게 으쓱되니까, 그러니까 내려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자극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 운동 시 벨트 착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착용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흉곽을 들면 허리에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부 쪽이나 허리를 더 꽉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벨트를 찬다면 운동하실 때 조금 더 집중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일단 자리를 옮기고 제 친구와 함께 네. 오늘 제가 가슴 운동을 빡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보충제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냥 저는 개인적인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준님께서 저기 궁금한 게 있다고. 저기 어디요? 죄송합니다. 스쿼트를 하면 사타구니 쪽이 아파서 런지를 하려는데 스쿼트와 런지 효과는 같나요? 스쿼트보다 런지를 주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다리 크기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매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면 런지를 많이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런지가 매스를 만들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퇴사두를 두껍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런지를 무겁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런지는 무겁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운동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머릿속에 그렇게 주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스를 가져갈 수 없죠. 전 아직 인사 안 했는데 자꾸 내일 또 봐요 막 이렇게 인사를. 여기 뒤에가 하얀 배경이라서 이제 저까지 이제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피부가 또 하얀 편이라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뽀샷이, 이 필름 중에 뽀샷이 있잖아요. 뽀샷이. 네, 그 뽀샷이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 답변 드리고 끝내릴게요. 바벨 밀리터리 프레스 할 때 그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목을 펴야 되나요? 구부려야 되나요? 미는 운동은 다 손바닥으로 밉니다. 그래서 발을 잡았을 때는 손목이 약간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못 잡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량이 들어가면 손목이 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안정해져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 손바닥으로 밀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했고요. 내일 등 운동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의 물통 제가 직접 샀고요. 제가 석호도 줬고요. 아니면 아마 다니엘 쌤도 제가 하나 물물 교환하지 않을까. 네,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운동 질문을 하실 때 제 그 해당되는 운동에 질문을 많이 하시거나 정말 궁금했던 점 많이 이야기하시면 제가 답변을 착실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